매일 부동산 뉴스를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정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읽고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요. 걸림돌, 디딤돌, 차이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요즘 부쩍 부동산 뉴스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집값 꺾였나? 몇 개월 만에 하락 전환. 유동성 파티의 끝인가? 물량이 쌓이고 거래는 뚝. 부동산 숨고르기 등등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어쩌지? 긴장되시나요? 두려우신가요? 그럼 예전 기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늘 이런 기사는 있어 왔고 그런 상황마다 흔들리는 사람과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스스로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는 싶다고요? 과연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쉽게 벌었을까요?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뉴스는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면만 보지 마시고 사실에 기반하여 그 이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단면만 보지 마시고 팩트에 기반한 이면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하락 뉴스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최근까지 3기 신도시로 인해 공급이 확대되어 부동산이 하락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뉴스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과연 잘 진행될까요?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막대한 토지보상금과 이어지는 전세난과 같은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투기 의혹도 계속되어 나올 겁니다. 부동산 하락 뉴스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설사 부동산이 실제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동산 투자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들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남아서 수익을 맛볼 것입니다. 지금껏 그리고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시장을 부정하고 하락하기만을 바라고 하락 뉴스에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부동산 뉴스에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조금 천천히 대응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변동이 빠른 투자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그러하듯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에도 수익은 날 수 있으며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나씩 투자 경험과 방법을 알아가고 늘려가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하락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있어도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산을 가까이서 바라보면 굴곡이 심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매끈하게 솟아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길게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얼마나 하실 건가요? 한 달? 6개월? 1년? 투자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손들까지 부동산은 이어져 내려가는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시절과 부동산 등락의 경험을 겪으며 지금껏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숨은 고수들이십니다. 지나고 나면 이런 뉴스나 정책은 투자의 큰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원론적으로 바라보시고 투자의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며 하루하루 마음과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속에서 풍선 효과도 발생했었고 틈새 시장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수익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작은 돌덩이일 뿐입니다.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 마련입니다. 뚜벅뚜벅 꾸준히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으며 내가 투자를 포기하고 사라진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되어집니다. 시간에 굴복하지 않으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가격 과연 떨어질까요? 이제껏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누구는 하락이 걱정되어서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로 인한 세금 걱정 때문에 다주택자 처분 매물이 나와 있고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공시지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매물도 나오는 중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말이죠. 실거주 목적이라면 오히려 이런 매물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정책 때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매물을 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결국 못 사시는 분들은 똑같은 매매나 임대를 반복하시게 됩니다. 이래서 부동산 투자는 마인드가 항상 제일 먼저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좀 쉬어서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에너지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타이밍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회는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어떤 카드가 나와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도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더 좋습니다. 다주택자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무주택자보단 말이죠. 오히려 세금이 오르면 다주택자들보다 무주택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주택자들은 차라리 주거비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매달 얼마가 나가는 셈인지 따져보면서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동산 하락, 폭락,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오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고 상승 곡선이 더 단단해질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올리게 되면 여러 방법 중의 하나로 절세를 위해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합니다. 실거주 강화 정책을 쓰면 전세 매물은 감소되고 월세 전환율이 높아져서 가계의 주거 비용이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는 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의 가격을 올리듯 다주택자들은 정책이 나오고 규제가 강화되면 무주택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흐름입니다.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서 망한 사례가 없듯이 규제로 투자자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돈은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싸늘해질수록 하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제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바닥과 꼭지는 점점 높아집니다. 저와 같은 다주택자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시간에 투자한다고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걷다 만난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 그 돌멩이는 걸림돌이지만 돌멩이를 딛고 일어나면 그 돌멩이는 디딤돌이 됩니다. 항상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